안녕하세요. 공부하는 유선생의 유선생입니다. 지역사회 보건 시간입니다. 지역사회 보건은 일주일에 저희는 이제 한 번밖에 수업이 들어있질 않아가지고 굉장히 오랜만에 복습하는 것 같아요. 이 지역사회 3단원의 정신건강을 계속 배워왔었는데요. 지난 시간에 이제 스트레스에 관해서 계속 배웠었어요. 그래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이 뭐 경고기, 저항기, 소모기 이런 것들이 있고, 그다음에 이제 뭐 스트레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어떤 거다, 뭐 간호법은 어떤 것들이 있다라는 거 이제 배웠던 거 기억하시죠? 이제 거기에 이어서 이제 오늘 이 시간은 방어 기제와 스트레스 대처 방법부터 복습해 보겠습니다. 이 방어 기제라는 뜻 자체는 스트레스, 위험 인식, 불안에 대해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정신적 과정을 말합니다. 그래서 이러한 방어 기제의 유형에는 여러 가지들이 책에 나와 있죠. 이 방어 기제의 유형 자체는 시험에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좀 구별해서 알아두시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. 첫 번째 부정입니다. 감당 못할 현실적 존재를 거부해서 차단해 버리는 거죠. 왜 사람이 뭐 암에 걸렸다고 처음 진단을 받게 되면 아니야, 나한테 그럴 리가 없어, 왜 나한테 그러지? 약간 이러면서 그 현실 자체를 부정하잖아요. 그럴 때 나타나는 방어 기제가 부정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투사 보겠습니다. 이 부정과 투사는 시험에 되게 잘 나오더라고요. 뭐 승화, 태행 이런 것도 좀 잘 나오는 편이고요. 그다음에 투사 자체는 책임을 남에게 되돌리는 겁니다. 내가 그걸 잘못했지만 아니야, 그 앞 사람이 나한테 먼저 그랬기 때문에 그랬던 거야 하면서 책임을 남한테 돌리는 게 투사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억압과 억제, 이게 조금 헷갈리시는데요. 억압 자체는 이제 불안에 대한 1차적 방어 기제로서 고통을 의식에서 제외시키는 과정입니다. 그냥 그 예전에 있었던 안 좋은 기억을 그 무의식적으로 그냥 다 잊어버린 거예요. 그래서 자기가 이제 무의식에 의한 과정을 억압이라고 하고요. 억제는 반대로 의지적인 겁니다. 의식적으로 이제 잊으려고 노력을 자기 의지적으로 했던 거는 억제고, 무의식으로 인해서 제외시키는 건 억압입니다. 그다음에 이제 승화 과정이 있는데요. 이 승화는 가장 좋은 방어 기제 중에 하나예요.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방어 기제로서, 만약에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거죠. 진짜 동네에서 싸움 잘하던 아이가 완전히 그냥 뭐 나쁜 쪽으로 싸움만 하던 그런 거를 이제 살려서 이제 격투기 선수가 됐어요. 그러면 이제 굉장히 안 좋았던 기억을 좋은 쪽으로 이제 승화를 시켰잖아요. 이제 그러한 면들을 승화라고 하거든요. 그래서 승화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. 퇴행은 이제 아동 간호 시간에서도 했었는데, 심한 좌절 후에 성숙 수준이 과거로 후퇴한 거죠. 아이들이 이제 동생을 보거나 하면 동생이 이제 그 우유를 빨고 있으면 자기도 갑자기 갓난아기가 돼가지고 똑같이 그 수준으로 돌아가서 젖병을 물고 있는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경우를 이제 퇴행이라고 합니다. 그다음에 반동 형성은 생각과 행동이 반대로 되는 거죠. 저희 어렸을 때 뭐 남자아이들이 여자아이들 고무줄하고 있으면 그 중에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으면 좋아한다고 말은 못하고 와서 괜히 고무줄 끊어놓고 막 놀리고 가고 그런 거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이 이제 반동 형성 기제입니다. 그다음에 대치는 어떤 대상에게 향한 태도나 공격적 양상을 다른 대상에게 표출하는 거예요. 만약에 뭐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혼나고 와가지고는 그 혼난 감정을 이제 선생님한테 직접 따져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니까 집에 와서 엄마한테 대신 뭐 분풀이, 화풀이를 한다던가, 그런 것들이 이제 대치라고 할 수 있고요. 전치는 힘없는 사람이나 사물을 이동시키는 겁니다. 이 전치는 이제 만약에 예를 들면 뭐 언니하고 여동생이 싸웠는데, 여동생이 이제 언니한테 뭔가 복수를 하고 싶은데 언니한테 직접적으로 너무 강한 이제 대상이기 때문에 복수는 못하고 언니의 물건을 몰래 숨겨놓는다든지 해서 그 힘없는 그 물건 자체를 이동시킴으로써 그 대상에 대한 그 보복을 하는 거죠. 그런 것들이 이제 전치라고 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합리화, 그 다음에 동일화시키는 거, 그 다음에 이제 보상심리, 그다음에 해리는 다중인격을 말하고요. 회피, 뭐 저항, 환상기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중에서는 뭐 부정투사, 승화, 퇴행 뭐 이런 것들이 이제
시험에 잘 나오니까 조금 뜻을 반드시 숙지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. 그다음에 이러한 방어 기제에 더불어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 대처법이 나옵니다. 그 스트레스 대처법으로는 스트레스 자과 관리, 그다음에 뭐 바이오 피드백이라고 해가지고 그 컴퓨터를 통해서 조절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러한 치료법이에요. 그다음에 이제 이완요 법이라고 해가지고 사람이 이제 흉식 호흡 대신 복식 호흡을 하게 되면은 근육이 이완됨으로써 교감신경이 항진돼서 이제 편안한 생각을 할 수 있게 이제 릴렉스 되는 거죠. 그래서 그러한 이완요법을 쓰는 거. 그다음에 인지행동 치료를 해서 그 하는 건데 그 인지행동 치료 자체는 뭐라고 해야 될까? 그 스트레스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법이 그 같은 일을 겪고도 다 사람마다 다 다른 거죠. 그래서 그 개인의 해석에 따라 결정되면서 그 역기능적인 자동적 사고를 찾아내서 뭐 이제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다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굉장히 어려운 말이지만 아무튼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것만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다음에 분노 조절 훈련을 이제 스스로 하는 겁니다. 근데 이러한 분노는 그 조절 방법으로 자신의 감정을 이제 너무 억누르는 것보다는 적절히 표현하는 게 오히려 스트레스 해소에 더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. 그다음에 이제 스트레스를 넘어서 어떠한 기분 장애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오늘 저는 이제 이 우울증까지 배웠는데요. 우울증, 현대에 있어서 이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병이죠. 그래서 이 우울증은 일시적인 기분 저하 상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그 정신 기능이 다 저하된 상태를 말합니다. 그래서 이러한 우울증은 부정적인 사고로 현실을 왜곡하여 바라봄으로써 발생하는데요. 그 우울증의 정의는 조금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겠어요. 그 다음에 이러한 우울증들이 일어나는 원인으로는 뭐 유전적인 원인도 있고요.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뇌신경 전달 물질이 불균형이 일어남으로써 이러한 그 밸런스가 안 맞아서 일어나는 것들이고요. 그다음에 생활 사건, 어떠한 생활 사건이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. 뭐 사별을 했다던가, 그다음에 뭐 이별을 했다던가 이러한 그 스트레스, 그다음으로는 신체 질환이 있겠습니다. 뭐 여러 가지 그 만성 질환들은 이제 우울증의 직접적인 뭐 원인이 되기도 하겠죠. 그다음에 이런 우울증이 있다면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어요. 이 우울증의 증상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불면증과 수면 장애가 있다는 게 우울증에서 가장 큰 증상의 양상입니다. 전체적으로 우울감, 집중력이 저하되고 의욕이 저하되면서 불면증, 잠을 자도 잔 것 같지가 않고 잠들기도 어렵고 자다가도 자주 깨고 평소보다도 또 일찍 일어나고 이러한 그 수면 장애가 나타나고요. 그다음에 자살 시도를 막 하게 되면서 식욕 증진이나 저하로 체중의 증감이 있겠고요. 그다음에 학업 능력이 당연히 저하되죠. 집중이 안 되니까. 그다음에 일상생활의 기능 저하도 나타나는 것들이 우울증의 특징입니다. 그리고 또 여기서 하나 좀 짚고 넘어가실 거는 범불안 장애라는 것이 있어요. 근데 이 범불안 장애가 무엇인가 하는 거는 이제 6개월 이상의 지속적, 단순 짧은 기간이 아니고 6개월 이상 지속되고 만성적이면 계속 걱정을 하는 거예요. 사람은 누구나 걱정을 하지만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되면 그 걱정이 사라지게 되어 있는데 이 범불안 장애는 6개월이 넘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걱정과 불안을 이제 호소하는 거죠. 그럴 때 이 그 범불안 장애의 진단이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러한 그 범불안 장애가 어떤 건지도 조금 알고 계시면은 시험 문제에 나오더라고요.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오늘은 우울증까지 이렇게 복습을 한번 해봤고요. 다음 시간에 이제 다른 뭐 양극성 장애나 순환 감정 장애 해가지고 다른 병들 알아보면서 복습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열심히 하세요.